여러분 제가 엄마 줄 소피 스카프를 떴거든요. 원래 라지 사이즈로 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라질 않아가지고 인내심에 한계가 와가지고 중간에 스몰로 바로 턴했습니다. 그냥 대충 뜨려고 했는데 대충 뜨면 안 예쁘더라고요. 이 엣지 부분이라던가 좀 코가 그래도 고르게 나와야 예뻐가지고 조금 신경 써가지고 떴더니 고르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스몰 사이즈는 한 번 딱 감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보니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매는 건데 컬러 선택만 잘하면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이 좀 좋은 거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하면 귀엽겠죠? 예쁜 것 같아요. 엄마 하면 예쁠 것 같아. 솔로 캐시미어 라는 실로 했는데요. 한 볼에 무려 3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데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캐시미어 100%. 이제 이거를 세탁을 할 겁니다. 조물조물. 빨면은 코가 더 예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뭐네야? 응? 엄마 왜 쳐다봐? 밥 너가 다 먹었잖아. 야, 밥 너가 다 먹었잖아. 거기서 엄마 왜 쳐다봐? 밥 더 먹고 싶어? 응? 이 싹싹 다 먹었잖아. 없잖아. 너 다 먹었잖아. 왜 내가 다 먹었어? 뭐 내가 다 먹었는데? 응? 아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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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쩌쩌쩌쩌쩌. 왔어? 왔어, 이쁘니? 아, 이뻐. 아,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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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무실로 퀵 불렀어요. 퀵 서비스로 바로 가려고요. 깜짝 선물. 이거랑 저번에 코치에서 뭐 사면서 조그만 뿌띠 스카프 같이 샀거든요. 요거 엄마 아직 못 줬는데 같이 보내려고요. 이 소피 스카프가 왜 유명하냐면 이렇게 돌돌돌 말면 이렇게 되거든요. 크루아상처럼. 그래서 이 크루아상 느낌이 귀여워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말았을 때. 근데 귀엽긴 한데 이렇게 선물로 가면은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정갈하게 접으려고요. 그냥 코치 쇼핑백에 달린 리본 쓸게요. 끈 가지러 위층 가기 너무 귀찮으니까 지금. 살짝 사이즈가 애매하네. 이거 저번에 바늘 이야기에서 사은품으로 줬던 실입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짜잔, 리본을 묶었습니다. 디올 쇼핑백이라 엄마 기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누가 봐도 디올이라서. 디올 아닌데. 본인한테 전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타임 있겠습니다. 토리든 다들 올리브영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한테 되게 잘 맞거든요. 가장 유명한 다이빙 라인부터 해서 이제 솔리드인 립 에센스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는 시드니랑 같이 협업한 셀메이진 콜라겐 라인까지 올리브영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기능성 라인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요 셀메이진 비타C 브라이트닝 앰플. 이름처럼 미백 기능성 비타민 앰플입니다.
요거는 이미 지금 빈통이고요. 이게 기능성 제품인 만큼 효과를 입증해야 되니까 출시하기 한참 전부터 열심히 써봤는데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데일리 미백 케어가 가능한 너무너무 편리한 제품이에요. 일단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탄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칙칙해지는 이유는 잡티 흔적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그리고 모공이 늘어져서 생기는 그늘, 또 균일하지 않은 피부톤, 요거 때문이란 말이에요. 피부가 하얗지는 않더라도 너 어디 아프냐는 소리는 안 들으려면 안색만큼은 그래도 좀 밝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한 미백 케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백 케어 해야지 하고 비타민 제품 찾아보고 사용 방법이랑 주의사항 숙지하고, 여기서부터 이미 글렀어요. 너무 귀찮아. 한 번에 뭐 어느 정도 양을 지켜서 써야 되고, 아침에는 쓰면 안 되고, 어떤 거 뭐 따갑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다가 사놓고도 못 쓰거나 혹은 좀 쓰다가 중도 하차해가지고 꾸준히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수분 앰플 쓰듯이 팍팍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제형도 너무 좋고 촉촉하고 순한데 미백 케어 효과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완전 데일리 앰플 그 자체, 평소에 앰플 에센스 사용하시는 단계에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실제로 2주 만에 잡티 흔적이랑 모공, 피부톤, 이 3중 브라이트닝 효과로 얼룩덜룩한 피부톤이 균일해졌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는 이거를 똑똑한 비타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고효능의 순수 비타민이랑 저자극의 비타민 유조체를 조합한 토리듬만의 안정적인 비타민 성분으로 확실한 기능성은 보여줘요. 근데 이제 끈적임이나 답답함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수분수분한 워터리 텍스처라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라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분도 순해가지고 민감 피부 물론이고 낮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걸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기능성 제품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완전 데일리 재질이어가지고, 저도 쓰면서 한 번도 불편했던 적, 뭐 귀찮았던 적 이런 거 한 번도 없고, 보습감이 과했던 적이나 부족했던 적도 없고, 피부 진정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도 없고 얼굴에 뭐 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성 제품을 좀 똑바로 소개를 해드리려면 사실 얼굴에다가 실험을 하는 거니까 표본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12월이랑 1월까지는 남편피도 같이 사용을 해보게 제가 시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한 통을 다 비웠을 때 둘의 피부 변화가 각각 달랐어요. 저는 피부 결의 효과를 확실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한 2주 정도만 사용을 해도 확실히 개선 효과가 이제 느껴져가지고, 이걸 사용하기 전 피부를 따로 이제 기록을 안 해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게 매끄러워져서 우들두들한 느낌 없이 얼굴 전체 광이 싹 균일하게 도니까 안색도 확실히 좋아 보이고 좀 피부에 질서가 잡힌 느낌이에요, 저는. 마냥 하얘진 건 아니지만 안색이 좀 밝아진 케이스라면 남편피는 그냥 냅다 하얘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맑아졌는데 엄청 맑아졌어요. 더 잘 맞는 사람이 있나 봐요. 가끔 보면 좀 창백하더라고. 근데 이게 붉은기 개선 효과도 두드러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원래 밝은 피부가 군데군데 올라온 붉은기에 좀 묻혀 있다가 그게 개선이 되면서 그냥 하얀 피부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길래 그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간단한 후기를 좀 남겨달라고 했더니, 다른 비타민 제품들은 효과도 없고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촉촉한 것도 아닌데 이건 흡수력, 보습감 둘 다 좋아서 그냥 매일매일 무지성으로 쓸 수 있지만 딱 밑이 맑아지는 효과가 따라온다 라고 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 런칭 기념 당연히 올리브영 프로모션 시원하게 들어가고요. 요게 정가 26,000원인데 2월 25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 기획전에서 35%나 할인 들어가고 증정품까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영상이 지금 올라가는 오늘 2월 21일 단 하루 동안은 오특 혜택 적용이 돼서 무려 40% 할인 가격 15,6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런칭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이번 혜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꼭 기능성 생각 안 하시더라도 원래 사용하시던 앰플이나 에센스 다 쓰고 떨어지신 분들, 요거 그냥 촉촉하고 순한 수분 앰플 쓴다 생각하시고 쭉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톤 개선이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일 오특 혜택까지 꼭 받으셔서 저렴한 가격에 꼭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네 안티놀 한 달치 다 먹었어요. 너무 예쁘죠? 요즘 또 약간 이상할 정도로 입맛이 없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집에서 만든 레몬탕후루거든요. 꼬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낱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레몬탕후루만이 저의 낙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왕가탕후루처럼 얇고 바삭하게가 잘 안 돼요. 끈적끈적
끈적끈적거리지 않는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얇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레몬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는데 이번 레몬이 저번 레몬보다 살짝 써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얼려놓습니다. 냉동실에. 꺼내서 먹어요. 좀 덜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오며가며 지나가면서 하나씩 집어먹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출출한데 딴 거 먹기 싫을 때 덜어가지고 먹습니다. 설탕 코팅 너무 두꺼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로 도려내거나 해서 빼고 씨 빼고 먹으면 돼요. 하나 남았네. 여러분 지금 여기 제 뜨개질 하는 장소거든요. 여기 좀 정리하려다가 좀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파, 이 구름 소파가 원래 애들 침대로 쓰려고 구매한 건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기 매트 아니면은 보일러 빵빵한 바닥에 더 많이 있어요. 이 소파가 약간 주인을 잃었나 싶었는데 제가 어디에 앉아 있어도 뜨개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평소에 이제 컴퓨터 작업하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허리가 아파요. 컴퓨터 작업할 때는 그 의자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픈데 근데 이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 자리가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의 전용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있잖아요. 이 두 칸에 딱 이렇게 앉고 옆에 두 칸은 이렇게 바구니를 둬가지고 이 안에 이제 실이랑 바늘이랑 이런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여기서 아무리 뭐를 해도 딱 이 바구니만 너저분해져요. 이 주변은 멀쩡하고 딱 이 바구니만 너저분해지는데 지금 이 바구니를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패셔너란 실도 원래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있고 이게 뭐냐면 제가 연습용으로 조끼 떴잖아요. 그거 한 이틀 걸려가지고 완성했거든요. 근데 이 실로 했어요. 연습 겸. 이게 바느리야기에서 파는 패셔너란 400g짜리 엄청 큰 실인데 이만해 원래 훨씬 더 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실이 이제 가성비도 좋고 하니까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아서 아무리 봐도 제 취향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군중심리라는 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김대리님 최애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저도 한 벌 사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연습은 잘했어요. 뜨기는 진짜 편했어요. 뜨기는 편했는데 결과물이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연습용으로만 좋았다. 그래서 이 남은 거는 어떻게 당장은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고요. 이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 조끼를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제 도안 같은 거 봐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책에 있는 도안을 따라서 스웨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김대리님의 이제 데일리 뜨개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스웨터인데 요 맨 앞에 있는 요거 지금 입고 계시는 요 스웨터 있죠? 블랙베리 아랑 요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그리고 바느리야기 도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친절하게 진짜 동영상으로 다 떠먹여주기 때문에 이걸로 처음 시작하면은 제대로 익힐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 아니 근데 다들 이 스웨터를 이 패셔너란으로 많이 뜨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저는 너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렘 캐시율로 선택했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멜란지 그레이 컬러예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바텀업이라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멍석 뜨고 꽈배기, 아란, 꽈배기 가운데 블랙베리 스티치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있고 꽈배기, 아란, 꽈배기, 멍석
이렇게인데 저도 무늬는 처음 떠보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하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많아 보여도 진짜 이게 규칙이 확실하고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도안이다. 무늬 뜨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저는 요거 진짜 입문용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저는 제가 손이 굉장히 쫀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뭔가 아직 완벽하게 체득이 안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긴장을 좀 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든 뭐 어깨든 팔이든 해서 자연스럽게 편물이 좀 쫀쫀해지고 그랬는데 점점 더 이제 컨티넨탈도 익히고 계속 이제 대바늘로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체득이 되니까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막 힘을 빼야지, 널널해져야지 이거를 막 의식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계속 힘이 빠지면서 점점 편물이 막 널널해지는 거예요. 저는 좋거든요. 저는 쫀쫀한 거보다 이렇게 널널하게 편하게 뜨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문제는 이 크림 캐시울로 5mm 바늘, 이게 지금 5mm 바늘이거든요. 5mm 바늘로 다들 잘만 뜨던데 저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 엄청 비치죠? 지금 엄청 투명하거든요? 지금 아니, 너무 널널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진짜 어떡하지? 다른 분들 작업하신 거 보면은 요 베리 스티치 있죠? 여기 동글동글 이게 진짜 동글동글해요. 베리 해가지고 통실통실하거든요, 베리가. 근데 내 베리는 시스루예요, 지금. 이렇게 비춰서 봐서 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좀 그래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 참말로 베리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 베리가 수확하고 2주 정도는 방치됐어, 지금. 초그라들어. 아, 진짜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이라서.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실이 세탁 매직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고 나면은 이게 부푸는 거예요. 통통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코가 성글성글한 것 같아도 이 코가 채워지고 이런 베리도 좀 작은 것 같아도 틈새가 이렇게 부풀면서 뽕실하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세탁 매직이 좋은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쫀쫀 손보다는 저는 무조건 널손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만족하고 이렇게 무늬가 많은 경우 있죠. 막 꽈배기도 있고 아란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너무 쫀쫀하게 빡빡하게 뜨면은 나중에 편물이 이렇게 젖어서 빵빵하게 부풀면서 엄청나게 빡빡해져요. 니트가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갑옷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예뻐서 못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름한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너무 커질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길이도 살짝 길게 전체적으로 살짝 오버핏으로 소매도 좀 더 길게 뜰 거거든요. 저는 팔이 짧지만서도 그래도 소매도 살짝 이렇게 길게 널널하게 떠서 굉장히 이렇게 오버한 느낌으로 느낌 있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 손은 X라지는 2X라지로 지금 늘려놓는 느낌이라서 엄청나게 커지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입기에 많이 크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주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입고 싶거든? 내가 열심히 떠서 내가 입고 싶지 남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커졌다 싶으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산뜻이 빨면은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은 펄펄 끓는 물에 한번 빨아보고 모르겠다. 하여튼 이걸 하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거 집중해서 떠야 되잖아요. 무늬가 많고 그냥 무지성으로 막 뜰 수 있는 거는 뒷면밖에 없으니까 뒷면도 또 베리 스티치 만들어야 돼가지고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대충 막 계산도 안 하고 별로 보지도 않고 막 뜨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뇌 빼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딴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좀 쉬고 싶고 좀 영상 같은 것도 딴 것도 보면서 무지성으로 뜰 수 있는 것도 하나 문어발을 걸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캐스트온 했는데 이게 그물 작업실의 바스켓 베스트예요. 조끼. 얘도 바텀업이야. 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만 3개째인데 이 블랙베리 스티치는 그 코바늘로 별코를 안 잡아요. 별실 없이 바로 고무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친구는 고무단부터 시작 안 하고 이렇게 별코에다가 이제 코를 주워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다시 코 주워서
고무단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뜨개질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나 싶으실 텐데 여튼 이거는 진짜 무지성으로 뜰 수 있어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를 이렇게 패턴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팔 아몰 있죠? 아몰까지 쭉 뜨는 건데 거기까지는 무지성이 가능한 거예요. 좀 뇌 빼고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을 때는 요거 잡고 좀 집중해가지고 하나하나 뜨고 싶을 때는 요거 잡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걸쳐놨습니다. 요 실은 솜솜뜨개 프빌 콘플라워 블루였고요. 되게 예쁜 파란색이에요. 예쁜 파란색이고 저는 무난한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아이보리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 파란색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매장에서 직접 스와치랑 다 보고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가지고 뜨면은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예쁘니까. 눈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즐거울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막상 나오는 거 보니까 예뻐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름에 그냥 기본 흰색 반팔에다가 딱 얹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요거는 삼합입니다. 삼합이고 지금 얘도 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짝 걱정돼요. 그냥 4.5로 할 걸 그랬나. 게이지도 다 내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손이 널널해져가지고 좀 역시나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작은 거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으면 못 입어요. 작으면 그 우스워져. 쫑 하고 땡겨 올라가지고 쫑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웃긴데 차라리 어벙하면은 오버한 느낌으로 힙한 느낌이라도 낼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널널한 게 낫다라고 정신승리하면서 지금 여유있게 뜨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 하면 좋을지 한번 경험자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참고할게요. 참고로 난 이 실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실로 했을 때 진짜 예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이거 좀 소중하게. 이게 지금 모네만 하거든요. 사이즈가. 패셔나라는 다시는 안 살 거예요.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진짜 좋아요. 이 지금 계단들이 다 저한테 선반이거든요. 옆에 있고 여기 선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서 너무 편하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진짜 이 자리 최고입니다. 여기 조명도 있고 스탠드 조명도 있고 저 이제 이렇게 된 차트 도안도 볼 수 있어요. 많이 컸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 이후로는 도안을 굳이 안 봐도 되더라고요. 이제 규칙이 보여요.